원기초용문법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PPT로 PC에서 바로 녹음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강의하는 거를 잡아봤습니다. 영상이 조금 흐릴 수도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주어의 이해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지난번 주어의 이해 1강의를 한번 보시고 오늘 강의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가주어에 대한 것입니다. 가주어. 우리가 가주어라고 하면은 뭡니까? 가짜 주어죠. 그래서 이 가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이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Crying over spilled milk 하면은 자, 이거 엎질러진 우유죠. 엎질러진 우유가 그러니까 엎질러진 우유를 두고 crying 우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no use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한국말로 하면은 지금 엎질러진 물이라고 해서 자, 요거는 뭡니까? 이제 문법으로 하면은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석은 이제 엎질러진 물을 두고 이렇게 우는 것 그것은 이 주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용이 없어.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주어가 길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영어라고 하는 말의 특성 자체가 뭐뭐는 뭐뭐해. 그러니까 일단 소용이 없어. 뭐가 소용이 없지? 엎질러진 우유를 두고 우는 것은 소용이 없어. 이렇게 해서 주어를 갖다가 이제 긴 거를 뒤로 뺀다. 그러니까 짧은 주어, 짧은 동사일 때 이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장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능이나 탭스나 그런 이제 구문들에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주어가 긴 문장들이 많이 이제 의외로 나오죠. 자, 그래서 이 긴 주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학교 문법에서 배우면은 이거 빈자리를 이걸 빼버리면 빈자리가 되는 거죠. 그 빈자리를 이렇게 이수로 채우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it is no use. 소용이 없어. 그죠? 소용이 없어. 무엇이? 자, 요 내용이 그대로 요 뒷자리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소용없어. 뭐가? crying over spilled mil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장 구조에서 it을 봤을 때는 이거 가짜 주어야. 그럼 여기가 진짜 주어야. 그래서 이건 이제 진주어, 여기를 가주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여기 뒤에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지금 뭐 다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여기 대신 정확하게 이제 명사절 대시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전부 다 문장이죠, 그죠? 이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다 생각해 보시고 요것만 보면은 health, 건강은 above wealth. 그러니까 wealth는 뭡니까? 여기서는 뭐 부 이런 얘기죠, 그죠? 뭐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석할 때. 그럼 지금 요즘 말하면 뭐 돈이 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above하고는 뭐뭐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에 있습니까? 재산 위에, 돈 위에 있다는 거죠. 무엇이? 건강이.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야 이런 얘기죠. 그럼 요것만 봤을 때는 건강이 최고야 그런 겁니다. 그런데 that 붙었으니까 건강이 최고라는 것은 그죠? is true. 진실이야,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같은 개념으로 보면 여기가 주어가 길어요. 그죠? 주어가 기니까 일단은 뒤로 빼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it으로 바꾸면 it's true.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 진실이라고? 요 내용이 진실이라고. 그래서 읽으면 it's true that health is above wealth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제 여기가 가주어, 여기가 진주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가주어, 진주어 이해되셨죠? 그죠? 자, 뒤에 계속 이어지겠지만 잠깐 it을 정리를 하고 바로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에서 it을 봤어요. 영어에서 it을 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지시대명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대명사니까 이 대명사 역할인데 첫 번째는 지시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지시대명사니까는 뭔가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앞에서 자, it은 첫 번째 지시대명사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비인칭 주어가
있습니다. 비인칭 주어. 자, 오늘 같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비인칭 주어는 뭐 뒤에 하겠지만 뭔가 측정 가능한 것들, 측정 가능한 모든 것들을 표현합니다. 세 번째 쓰는 게 바로 지금 배운 이 가주어입니다. 가짜 주어, 또 진짜 주어. 지금 뭐 딱딱한 문법을 하는 게 아니라서 말을 조금씩 이렇게 풀어 쓰는데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뒤에 또 배우겠지만 목적어 할 때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이렇게 뭔가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로서 이제 it을 씁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강조가 있어요. 이때 강조라고 있습니다. 이때 강조 부분이죠. 그죠? 이거는 강조 부분에서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t을 봤을 때는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이 it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문장을 봐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있죠. 의미상의 주어 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방금. 그럼 지금 의미상의 주어는 일단 여기서 이거 가주어 역할하고 이 덩어리 자체가 진주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for, 목적격, to, 부정사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for, 목적격 부분을 마치 주어처럼 여기를 마치 동사부처럼 생각해 줍니다. 동사의 어떤 부분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만 보면 이 목적어가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만 먼저 보겠습니다. For us, 우리가 to learn, 배우는 것을. For us, 우리가 to master, master 하는 것을 다 숙달하는 것을. Of you, 네가 lose, 잃어버리는 것. of you, 네가 떠나버리는 것. 자, 이런 말인데 일단 해석은 그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여기 투부정사의 주어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죠? 해석하니까 네가 배우는 것. 그죠? 내가 배우는 것. 만약에 뭐뭐 하는 것 빠지면 너는 배운다. You learn 이렇게 되겠다. We learn. 내가 아니고 우리네요. 지금 깜빡했습니다. 자, we learn. 우리는 배운다 이렇게 되는데 배우는 것 했을 때는 to learn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to learn인데 우리가 배우는 것 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 마치 지금 주어 역할, 동사 역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주격을 쓸 수가 없다 이거죠. 여기 목적격 써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우는 것 할 때 이거를 뭐 목적으로 쓴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기 for us 이렇게 들어간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for 목적어, to 부정사 이런 형태가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죠.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의미상의 주어는 뭐냐? it이 아니고 의미상의 주어는 for 목적어, 여기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of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of를 쓰는 경우는 뭐냐고 하면 여기 careless, 이건 뭐 부주의한 거야, rude, 못된 거야, 그죠? 네가 아주 무례한 거야. 그때 어떤 사람의 성격 같은 게 있죠, 그죠? 이런 사람의 성격 같은 것이 있을 때는 of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묶어서 보면, 그죠? 너의 부주의함이야, the rude of you, 네가 무례한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죠?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who하고 of하고 차이점, 어떨 때 of가 쓰겠다, 성격이니까 of 오겠다, 이런 느낌 이제 가질 수 있겠죠. 이제 문장 해석하겠습니다. It's necessary 하면은 뒤에 있는 어떤 이 긴 내용이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꼭 필요해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잠깐 보면 지금 여기서 이게 이제 가주어 역할한 거죠. 이 내용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진주어 역할한 거죠. 왜? 길어서 뒤로 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와 AI를 배워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야. 해석은 이렇게 되죠. It's necessary for us to learn English and AI. 그래서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죠? 직독직해하면 it's necessary, 필수적입니다. for us to learn English and AI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it's impossible, 불가능해요. 우리가 master 하는 것은 무엇을 한 가지 주제를 마스터하는 것은 without practicing every day 하면은 이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연습을 매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연습을 매일 하지 않은 상태로 한 가지 서브젝트를 마스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주어가 긴 주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it was careless of you. 아까 설명했듯이 자, 너의 부주의함이야. 무엇이? To lose your smartphone again. 스마트폰을 다시 또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 네가 부주의한 거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it was rude of you. 그렇죠? 너의 무례함이야. 무엇이? To go away without saying goodbye 하면 saying goodbye, 뭐 빠이빠이, 그죠? 빠이빠이라고 뭐 말 한마디도 없이 go away, 네가 떠나버리는 것은 무례함이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 아까 설명했었죠?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뭔가 측정 가능한 모든 것입니다. 요거를 그냥 뭐 문법책에 있는 거를 제가 묶었어요. 이렇게 묶어서 왜 이렇게 했냐? 뭔가 거리 같은 거, 시간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재요. 얼마나 걸려? 거리 얼마나 돼? 거리가 멀어서 얼마만큼 걸릴 거야? 그 다음에 뭐 날씨가 어두워지고 있어, 날씨가 맑아지고 있어, 날씨가 좋아, 등등. 그 다음에 이 날씨는 또 뭐 밝다, 어둡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밝고 어두운 것은 명암의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명암을 표현하는 것들, 뭐 등등. 찾아보면 전부 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측정 가능한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측정 가능한 모든 것이 비인칭 주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여기 it입니다. 그죠? 여기 it을 다 보면 이렇게 여기 10분이 걸린대. 그죠? 10분이 걸린대. To get to the building. 어디 도달하는데 10분이 걸려. 시간의 개념이죠. 그죠? warmer. 날씨가 더 더워지고 있어. 날씨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있는 것들이 it appears 뭐뭐처럼 보여, it seems 뭐뭐처럼 보여. 그죠? 이거 많이 봤죠.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장 형태고요. 그 다음 it happened 하면 우연히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 어떻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표현이 바로 비인칭 주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면 it will take you 10 minutes. 너한테는 10분이 걸릴 거야. 뭐가? To get to the building. 그러면은 그 빌딩에 도달하는 것이. 그죠? get to 하면 어디에 도달하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it's getting warmer and warmer.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 get warm 하면 더워지다. 그죠? 날씨 표현. 그 다음 it appears to me. 나한테는 뭐처럼 보여. that. 이 덩어리가 나한테는 뭐처럼 보여. 그죠? 근데 또 쓰임새를 보면 마치 뭡니까? 뭐 가주어, 진주어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 그거 감안해서 이제 보세요. 자, that 하니까 이거 명사절 되시겠죠? 자, 요 내용이 제니가 lost temper 하면 이제 어떤 자기의 성질, 화가 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니가 화가 났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보여 이런 거니까 나에게는 그러니까 직역하면 나에게는 제니가 화난 것처럼 보여. 근데 이제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정서대로 하면 제니 화난 것 같은데 이런 얘기죠. It appears to me that Jenny has lost her temper. 그러면 제니 화난 것 같은데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다음 it seems that he knows the secret. 그가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To my surprise 하면 자, 내가 놀랍게도 이런 거는 이제 부정사의 관용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뭐 놀랍게도 하면 되죠. 뭐 굳이 내가 놀랍게도 직역할 필요 없이 뭐 아니면 이제 이런 내용이 참 놀라웠어 이렇게 하면 되고요. It happened that 이 대절의 내용이 이런 것이 참 우연하게 발생했어. happened 하면 우연하게 그렇게 기대하진 않아요. To my surprise 뭐 내가 놀랍게도 it happened that
I got an A in civil law 하면은 우연하게 일어났다. 내가 A를 받은 것이 in civil law 하면 이거 이제 민법입니다. 법학에서 민법, 헌법, 형법 이렇게 하는데 civil law 하면 이제 민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내가 A 받았다고 A를 우연하게 받았는데 참 이거 놀랍네. 이렇게 정도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인칭 주어 정리하면 뭔가 측정 가능한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명사구 주어를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이제 문법 책이라든지 기타 교재들을 보면 수식을 받는 주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표현할 때는 그냥 명사 구 덩어리들이다. 왜? 이런 형태잖아요. 명사가 길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게 뭐 절도 아니고 결국은 명사 이야기 하는 거니까 여기처럼 books on the desk 하면 책상 위의 책들 하는 뭡니까? 명사 구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쓰는 문법 강의에서는 명사 구 주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크게 보면 명사 구 주어로 뒤에 전명구가 따라올 때 있고 형용사 구가 따라올 때 있고 형용사 절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형용사 구 같은 경우는 books to read 하면서 이거 뭐라고 합니까? 부정사인데, 그죠? 투부정사인데 지금 무엇으로 쓰여 있어요? 읽어야 될, 그러니까 읽어야 하는 책, 읽을 책 하니까 이게 지금 형용사 용법이라는 겁니다. 왜? 해석이 뭐뭐 하는으로 끝나잖아요. 읽어야 하는 뭐 책, 이렇게 하면 뭐뭐 하는 책, 그죠? 뭐 멋진 책 하듯이 형용사 역할을 한다. 해석에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또 형용사 구가 또 뭐 있습니까? 형용사 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항상 빠뜨리면 안 되는 거,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거, 분사죠. 그래서 이 명사 다음에 ing 형태로 이어지고 명사 다음에 이제 ed, pp 형태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거 역시 명사 플러스 형용사 구가 되겠죠, 그죠? 또 분사는 형용사니까 분사 자체가 형용사 역할하니까 명사 다음에 바로 형용사가 오는 이런 이제 구문도 나오겠죠, 그죠? 이거를 머릿속에 떠올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명사 다음에 형용사 절입니다. 절이네요. 절은 뭐가 있습니까? 주어 동사가 되면 이제 절이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요거는 이게 지금 이 예문을 보면 you have been writing books 와야 되는데, 그죠? 여기 와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 있어요? 앞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 잘 모르겠으면 뒤에 다시 합니다. 아니면 제 완기초용문법 보세요. 일단요. 자, 관계대명사 목적격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어때요? 형용사 절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수식을 받는다. 누가 수식을 하느냐? 그러니까 전명구가 명사수식, 형용사구가 명사수식, 형용사절이 명사수식.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books that you have been writing.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그 책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 자체로는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말이 됩니다. 왜? 뭐뭐 바로 끝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긴 주어들이 있지만 자, 동사로 결국 동사가 붙어야 말은 됩니다. 그죠? 자, 이해하시면 되고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 book is on the table. 간단하죠? 중학교 1학년 문장. 요런 거는 참 잘합니다. 그죠? 뭐 말도 잘 만들고. 근데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되면 힘들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거 하나 싹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명사의 앞자리나 뒷자리는 빈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얼마든지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보면서 이 문장 전체를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북, 어떤 북입니까? You are looking for. 네가 찾고 있는 그 책이 책상 위에 있잖아.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주어가 여기인데 명사 더하기 알파, 그죠? 그래서 수식받는 이 내용이 이렇게 있구나. 형용사절이 수식하는 거구나. 그냥 문법은 그렇다 이거죠. 요거 빨리 캐치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걸 해석하기 좀 힘들다 그러면 구조는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The book that you are looking for is on the table 하는데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동사 있고 여기도 동사 있으니까 동사 두 개일 때는 뒤쪽이 메인 동사야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하라고 또 말씀하셔요. 많은 노력들을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보세요. The book 여기처럼 The book is on the table. 그 책이 책상 위에 있어. 그다음 두 번째는 The book you are looking for. 네가 찾고 있는 그 책이야. 그 두 개를 이렇게 뭉쳐서 봐도 되죠. 연습하다 보면 이제 직독체계가 바로 됩니다. 가능한 한 자꾸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 문장 most books 똑같죠. 대부분의 책들이 are worth 가치가 있어. reading twice 두 번 읽을 가치가 있어. 어떤 책들인데 그러니까 그 책들은 worth reading once 한 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들이지 이런 거죠. 그래서 직역하게 되면 한 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책들은 두 번 읽을 가치도 있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어가 보니까 명사 더하기 알파인데 형용사 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다음 the most important key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가 is 여긴 끊었죠. 자, A is B 형태에서 A는 B야 할 때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끊는 경우는 이 부분이 바로 명사일 경우입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 자리는 보어 자리라고 하죠. 근데 보어인데 명사가 될 때는 그냥 A는 B야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뭐냐? positive thinking이다. 긍정적인 마인드야 이렇게 했죠. 그럼 어떤 핵심인데? 그러니까 성공하는 핵심. 그래서 정확하게 키가 명사, 그죠? 주어가 되는 거고 더하기 알파 여기가 형용사의 저기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 된 거죠. 그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냥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치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스탑. 도치문 주어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세한 것은 제가 뒤에 뭐 강조, 도치 이런 문장에서 설명할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주어가 이런 형태가 있구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주어 자리에 어떤 것들이 온다. 이거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가볍게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이해 폭은 넓어질 겁니다. 그렇죠? 도치라고 하는 거는 문장 위치가 바뀌었다. 그 위치가 이동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위치가 바뀌어요. 그죠? 그럼 일단 이거 다 떠나서 여기 있는 주어가 뒤로 이렇게 가버린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형태를 봤을 때는 명령어 같은 것도 명령어는 도치가 아니라 이제 생략돼 버린 거죠. 주어가 그렇지 않은 형태는 주어가 뒤로 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가 위치가 바뀌었구나. 위치가 바뀌었으면 어떻습니까? 도치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 공부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부정어구 도치가 있어요. 뭔가 이제 부정이 되는 말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뀝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학교 문법에서는 또는 토익이나 탭스 같은 데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문제가. 자, 리를 어쨌든 간에 해석은 뭡니까? 이때 리를은 거의 뭐뭐하지 않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정어구 도치구나. 그래서 부정어구 도치니까 주어 동사 위치 바뀌겠네. 그래서 이게 답이겠구나.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죠? 해석은 어떻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내가 거의 알지 못했어. 그렇죠? 내가 거의 알지 못했어. 무엇을? 이 대절을 거의 알지 못했어. 그 영화가 would take so long. would 했으니까 몰랐다 이겁니다. 그죠? 어떤 사실의 반대 개념이죠.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릴 줄은 내가 몰랐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정어구 앞에 있으니까 도치가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몰랐다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know의 이제 목적어 자리에 이러한 내용을 내가 지금 몰랐어요. 주어 동사는 여기서 도치가 됐죠. 여기 know의 목적어죠. 그 다음에 now comes 그러니까 now 한데 지금 지금 왔다고 지금이 왔다고 근데 보니까
일주일의 끝이 와, 이제 왔어, 그런 거니까 아, 여기가 주어구나, 여기가 동사구나, 이런 경우가 도치된 거죠. 그죠? 일주일의 끝이 드디어 왔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도치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쓰는 이런 이 흐름의 패턴을 깨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글을 쓰다가 뭔가 내가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그 어떤 표현의 표기법 같은 거를 발휘하겠죠. 그런 형태로 쓰는 걸 도치문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도치가 됐으면 아무래도 똑같은 말인데 the end of the week comes now 이렇게 쓰는 것보다 now comes the end of the week 하면 뭐 굳이 우리말로 한다면 드디어 일주일의 끝이 왔구나, 이렇게 그 주말을 기대하는 그런 느낌을 조금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도치를 쓴다. 뭔가 필자의 느낌이나 그 어떤 의미가 강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etween tomorrow's dream and yesterday's regrets. 이거 두 개죠. 뭡니까? 하나는 내일의 꿈과 어제의 후회의 사이에 오늘의 기회가 있어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빨간 부분이 주어예요. 그죠? 문장에서 주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말의 주체가 됩니다. 그렇죠? 핵심입니다. 그래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사실 강조하려고 하는 건 전부 다 주어에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보고 독해를 할 때 주어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기회가, 그죠? 필자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의 기회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회가 내일의 꿈과 어제의 후회 사이에 있어 라는 말을 한 건데, 필자가 이렇게 굳이 쓴 것은 이제 어떤 흐름, 그죠? 우리가 뭐 논리의 흐름, 독해의 흐름을 얘기할 때 연, 두, 귀, 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역법, 두괄식은 연역법, 미괄식은 귀납법 이렇게 하듯이 어떤 설명을 해가면서 끝에 필자 자기의 주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제의 꿈과 어제의 네 후회와 내일의 꿈 사이에, 그 사이에 네 오늘의 이제 기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이야기하고 나니까 뭐가 좀 이상하네. 어쨌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도치가 됐다는 거는 이해되실 거고요. 그래서 문장을 봤을 때 주어 자리인데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전명구가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는 뭐가 온다고요? 항상 명사만 와요. 그죠? 항상 명사가 오는데 이 명사가 순수하게 또 명사만 올 수도 있고 또 명사구가 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명사 더하기 알파 덩어리. 참 많은 덩어리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명사절이 오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와야 되는데 주어 자리에 지금 전명구가 있으니까 이거 이상하네 라고 하지 마시고, 그때는 도치가 됐구나 하면서 동사 뒤쪽을 보면 이거 주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보시고 문장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끝이네요. 오늘 강의 조금 길었는데 주어의 이해는 오늘까지, 지난 시간과 오늘 강의로 하면 기본적으로 주어의 이해는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주어의 이해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목적어의 이해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